구장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과세 거래라는 것도 배웠고 공급 시기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쵸? 그럼 과세 거래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익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게 이제 공급 시기라는 게 있었죠. 공급 시기는 어느 시점에서 과세를 할 것인가. 재화는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서, 용역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어떤 공급 시기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어느 시점에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그 표준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어, 우리가 매출세 계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제 매출액의 10% 또는 수출의 경우에는 0%가 적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래서 매입액의 10%를 곱한 매입세액을 우리가 차감을 해서 나머지를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반드시 증빙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생계안서나 신용카드 전표나 이런 현금 영수증처럼 법에서 인정되는 법적 증빙 서류가 입증이 돼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금액이 필요하죠. 이 금액을 뭘로 할 것인가?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이 매출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액, 이걸 과세 표준을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자,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 표준은 기본 원칙이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라는 건 시장 가격. 저 시장 가격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다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공급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급 대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공급 가액이란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해요. 공급 대가라는 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이 매출액,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어떤 매출액, 즉 이 과세 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일까요? 공급 가액일까요?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10,000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 대가라는 거는 이 10,000원에 이 10,000원 곱하기 10%한 1,000원을 더한 이 11,000원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용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대가라는 것은 이렇게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의 금액은 공급 대가로 해야 될까요? 공급 가액으로 해야 될까요? 공급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가액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매출액에 부가세 포함된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매출세액이라는 부가가치세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이 매출액에 들어가야 될 과세 표준의 금액은 공급 대가다, 공급 가액이다? 그렇죠. 시가이면서 공급 가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 매출세액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은 시가이면서 이 금액은 공급 가액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세 표준을 우리가 얼마로 할 것인가?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시가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시가로.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동일하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의 일반 원칙을 보시면은요. 자,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돈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가가 당연히 시장 가격이겠죠. 10,0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럼 10,000원으로 내가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10,000원이 당연히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시가일 거겠죠. 그게 시장 가격일 겁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의 10%를 곱해서 11,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로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B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상품을 1,000원짜리를 판매하고 시가 1,000원짜리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지 않고 만약에 상품으로 시가 1,200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받았다. 이 상대방에게. 그럼 A가 물건을 판 거니까 A는 이제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A가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A가 공급한 거의 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과세 표준을 반영할 할 건지 아니면 공급받은 이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자, 우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받은 거에 따른 시가가 아니라 이 A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1,000원이 1,000원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1,000원에 10%,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할 거냐? 자, 부가가치세 기본 과세 표준의 대원칙은 시가입니다. 여러분, 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시 남아있는 이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에요. 자, 간주 공급은 우리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자가 공급, 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또 폐업 시 잔존 제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폐업하는 경우에 시가고요. 그리고 간주 공급의 경우, 이 폐업 시 잔존 제한 외에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원칙을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 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 관계자한테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과세 표준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예외도 있지만 머릿속에 우선은 큰 틀을 잡을 때는 과세 표준은 대원칙이 시장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 유형별로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외상으로 팔거나 할부로 팔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내에 현금을 회수하는 이런 단기 할부나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총 금액을, 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100만 원씩 매월 6개월 동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600만 원의 10% 이렇게 해서 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나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과세할 거냐? 자,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 또 완성도 기준 지급, 또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은 공급 시기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대금 회수가 오래 걸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과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공급 시기 규정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받기로 한 그 금액을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하겠다. 장기 할부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2년간 대금을 매월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각각 받기로 한 그때에 받기로 한 그 금액을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 자,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에 보시면 이 과세 표준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 매출, 즉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자, 면세로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일반 소비세니까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은 과세하겠다라는 게 바로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부이자. 자, 내가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팔면서 매달 10만 원씩 해서 내가 10개월 동안 돈을 받으면서 이자도 같이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물건을 팔면서 할부이자도 그 물건을 판매하는 대가성으로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대가성이 있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명칭과 상관없다. 내가 물건을 파는 대가로 받는 것은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부이자, 자, 내가 물건을 팔 때 외상으로 할부로 물건을 팔아서 할부이자까지 같이 받는다.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할부이자도. 포장비나 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100만 원짜리 지금 상품을 팔면서 포장비 들어가는 5만 원까지 해서 105만 원에 내가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10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포장비도 내가 물건을 파는 대가로 받는 거면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운반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물건을 파는데 운반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TV를 파는 업체예요. 그래서 TV를 판매하면서 그 TV 운송비 내가 1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 TV 팔면서 받은 운반비도 이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대가니까 이게 무슨 운반비든 무슨 운송보험료든 또는 뭐 포장비든 할부이자든 간에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 전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예시된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즉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여러분 매출 환입은 뭐예요? 매출 환입은 물건을 팔았다가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내가 반품으로 다시 회수해 온 거예요. 100만 원어치 물건 팔았다가 반품이 발생해서 내가 30만 원어치 물건을 매출 환입으로 회수해 왔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매출한 게 아니라 30만 원은 지금 매출이 취소된 거니까
70만 원만 매출이 된 거죠. 우리 회계에서도.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반품으로 매출 환입이 됐다 그러면 이건 매출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매출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출 애누리는 뭐죠,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가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깎아줬어요. 애누리 해줬어요. 그럼 나는 90만 원의 매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는 우리 회계에서도 매출이 아니듯이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여러분 어떤 거죠? 매출 할인은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조기에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내가 할인을 해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럼 매출 할인도 매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즉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 팔았는데 대금을 일찍 회수해서 5만 원을 매출 할인해 줬다. 그럼 95만 원만 과세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회계에서 매출이 아니듯이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도달 전에 파손이나 멸실된 겁니다. 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운송하는 과정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물건이 파손되거나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게 판매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매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도달하기 전에, 물건이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멸실됐다라고 한다면 판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아니니까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할부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할부이자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돈을 여러 번 나눠받기로 한 거에 대한 할부이자를 받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게 맞지만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연체이자는 물건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 회수가 지급이 지연돼서 내가 상대방한테 연체 이자를 받는 거죠. 이거는 물건을 공급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료지. 이거를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죠? 물건을 공급하는 시점에서는 연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부이자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할부이자는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거와 관련해서 받는 대가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판매와 관련이 없는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연체이자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에요. 자, 이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기업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한테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벤처기업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보조금 받은 거니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데 이걸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또는 뭐 공공보조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 이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재화 공급과 무관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금,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이다라는 건데, 자, 내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담아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내가 만약에 할인을 해줬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용기 반환받는 조건으로 5천 원을 내가 제외하고 2만 5천 원을 팔았다. 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 5천 원 반환받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커피를 팔면서 그 커피 용기 같은 것들을 컵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용기를 반환받는다는 거는 환경 오염에도 또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반환받는 조건으로 용기 값을 만약에 디스카운트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용기를 반환받아서 그 용기를 또 재활용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비반환 조건이다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반환받지 않고 비반환 조건이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를 하겠다. 반환 조건일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환받는 조건으로 용기 대금 할인 등을 해줬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웃긴 게 비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반환받지 않는 조건이면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니까 정리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다. 자, 우리 봉사료라는 건 쉽게 말하면 팁이죠. 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팁을 만약에 종업원에게 줬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있는 종업원도 그 팁을 본인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인적 용역 대가로 준 거니까 당연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발달되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진짜로 팁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영수증에 그냥 서비스 차지라고 해서 종업원 봉사료만 찍혀 있는 거지. 실제 그 레스토랑에서 그 대가를 가져간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진짜로 그게 팁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레스토랑의 매출이지. 이거를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인적 용역 대가로 준 거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그냥 형식상으로만 종업원 봉사료라고 적혀 있고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그 레스토랑의 그냥 매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업원 봉사료는 쉽게 말하면 그 팁을 말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 봉사료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매출 아닌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또 도달 전에 파손이나 멸실된 거, 또는 연체이자, 또는 정보보조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또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과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린 게, 여기 3번에 나오는 거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하면 안 되는 항목. 자,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죠. 위에는 과세 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제하면 안 되는 항목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게 대손금이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럼 부가세가 10만 원이잖아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월 5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100만 원에 VAT는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10만 원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 외상 판매 대금을 못 받게 됐어요. 대손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나 이 100만 원 지금 외상으로 팔았는데, 이게 지금 대손이 나서, 나 이거 매출해서 이거 마이너스 해가지고 부가세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대손이 났다 하더라도 우선은 매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대손이 확정되는 사유가 생기면 자 대손 확정되는 사유가 되면 그때 가서 우선은 부가세를 10만 원 내고 대손이 확정되는 그 사유에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 대손세 공제로 해서 그때 가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대손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해줄게. 그러니까 대손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대손이 났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매출에서 빼면 안 된다. 우선 매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대손 사유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그때 매출세액에서 그때 대손세액 공제로 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상 판매 등과 같은 이런 거래에 대해서 대손이 났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매출에서 빼서 이렇게 매출을 감액해서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매출 신고를 하고 차후에 대손세액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 납부할 세금이 있을 거니까 그때 이 10만 원을 빼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손 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매출에서 빼서 신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한테 사전에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의 물건을 만약에 100억 원의 물건을 사주면 거기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기업 A 기업이 이 B 기업한테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현금,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분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A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100억 그리고 대변에 뭐 상품 매출 100억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상품 매출 100억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우리가 10억만큼은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요 A 기업의 입장에서는 110억을 받았겠죠. 그죠? 110억을 받았을 거고 요 10억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되는 거죠. A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물건을 100억 이렇게 판매해 줬으니까, 사줬으니까, 장려금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을 줬다, 요 A 기업이. 그러면 A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지금 5억이 나갔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5억, 이 판매 장려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상대방 거래처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A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 요 5억만큼은 차변에 뭐라고 분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판매 장려금이라는 거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A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차변에 매출이 취소된 건가요, 여러분? 5억만큼? 매출이 취소된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죠. 매출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이 5억 원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죠, 비용. 판매 촉진비. 이런 판매 촉진비라는 이런 비용이 발생한 거지. 매출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을 줄여버리면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을 주는 건 좋다. 그런데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고 해서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면 안 되고 판매 촉진비라든지 뭐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적절한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매출에서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금액을 한번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이게 이럴 수 있어요. 판매 장려금이 아니라 판매 장려 물품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면 어떻게 할 거냐. 판매 장려 물품으로 줬다. 자,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A 기업이 B 기업한테 10,000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까지 11,000원을 받고, 이 1,000원만큼 매출세액으로 이제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11,000원입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1,000원어치 물건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10,000원 상품 매출,
그리고 1,000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지금 A기업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300원을 줬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300원을. 그럼 만약에 현금으로 장려금을 300원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죠. 매출이 줄어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물품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가. 물품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상품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물건을 주든 현금을 주든 이건 그냥 차변의 비용이지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판매 촉진비지, 판매 촉진 비용이지 이게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매 촉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지, 또는 뭐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하든지, 그쵸? 자, 현금을 주든 물건을 주든 차변에 이렇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으로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물품으로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가 거래처에 공짜로 물건을 이렇게 증여했다. 사업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사업상 증여가 돼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가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로. 만약에 이 지금 물품의 시가가 이 시가가 500원짜리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그러면 A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요 300원짜리 물건인데 시가가 500원이다 그러면 상품 300원이 판매 촉진비로 비용 처리가 되면서 이게 별개의 문제로 사업상 증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가의 10%인 50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상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 촉진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를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 기업한테. 이처럼 판매 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간에 매출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을 줄이면 안 된다. 그건 다 동일한데, 다만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자, 사업상 증여 규정에 걸려서 이 시가의 10%만큼을 부가세를 내야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판매 장려금은 주의해야 됩니다. 판매 장려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가 돼서 간주 공급으로 이렇게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자 보증금은 이제 건설업에서 하자 대비해서 이제 예치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은 회수할 자산 성격이지. 자, 내가 건물을 다 지어서 팔아서 하자가 날 걸 대비해서 하자 보증금 넣어놨다고 해서 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즉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과세 표준에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 매출 아닌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두 달 전에 파손 멸실된 거, 또 정보보조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거, 대손금. 자, 물건을 팔았는데 대손이 났다라고 해서 이 바로 매출에서 빼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대손이 확정돼서 그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 이 1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 취지입니다. 판매 장려금. 자,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줬다 그러면 사업상 증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가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보증금은 예치금이다. 이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주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외상으로 2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이다. 자, 이걸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이런 걸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판 건 아니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시가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만 원도 과세가 되고 개인적 공급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럼 이게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승용차는 과세 제외예요. 이걸 갖다가 매각했대요.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가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 전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영업용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면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전용으로 봐서 간주 공급으로 과세를 했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던 승용차를 갖다가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승용차라는 거는 재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승용차를 공급했으면 정상적인 시가만큼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여러분, 화재로 해가지고 제품이 다 불탔는데 이거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될 금액들은 뭐 물건 외상으로 판 거 200,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시가 12만 원, 그리고 승용차 재화를 매각한 거 10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222만 원인가요? 그쵸? 222만 원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3번이 답이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일반 과세자인 주한성의 2023년도 1기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매출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총 매출액이 200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한 게 300이 있고, 그럼 매출 애누리라는 건 매출이 취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이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과세 표준에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총 매출액에 이 3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자, 판매 장려금을 줬대요. 그럼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고 해서 매출에서 이걸 매출을 차변으로 줄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판매 촉진비, 이 비용이지. 이건 매출에서 줄이면 안 되는 거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죠? 그럼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총 매출액이 2천인데 매출 애누리 해준 게 300이니까 순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죠? 1,700이니까 1,700에 10%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할부이자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할부이자는 내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거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 다음에 여기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할부이자, 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도 시험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잘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